야, 정말 아이패드는 디자인 하나만큼은 정말 좋단 말이지. 지금은 내 딸이 쓰고 있긴 한데 아이패드는 참 성능도 뛰어나고 좋은데 이상하게 잘 안 사용하게 된단 말이지. 이상하게 태블릿 사용하는 거는 안드로이드가 더 편해. 막 사용하기에도 더 좋고. 정말 디자인 좋은 아이패드, 애플. 맥에서는 윈도우가 되는데 이 아이패드에서도 안드로이드가 돌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래, 그럼 한번 내가 만들어 보자.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애플 제품에 안드로이드가 돌아가면 어떨까? 마치 맥에서 부트캠프나 패러렐을 이용해서 윈도우를 돌리듯이 안드로이드가 돌아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안 계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5 디스플레이입니다.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만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는 예전에 타오투코리아 관계자분이 제 유튜브를 보시고 수리를 하다 남은 부품들 이런 거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디스플레이에 맞는 AD 컨트롤러 보드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패드 에어라든가 프로 이런 디스플레이를 재활용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뭐 이러한 디스플레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예전의 디스플레이들 그 중에서도 뭐 아이패드 1, 2 같은 경우는 레트로 게임 하기에도 좋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도 뭐 아이패드 1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바타 게임기도 만들고 예전 맥킨토시 클래식에다가 최근에 맥을 이식하고 그런 것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아이패드 5는 나온 지 오래되었지만 디스플레이 해상도도 높고 재활용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중에서는 거의 최상급에 속합니다. 터치의 경우에도 뭐 이 터치가 과연 재활용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시면 뭐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컴포넌트들이 뭐 다른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터치 컨트롤러 보드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조금 다르지만 순서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봤는데 검색을 해봐도 유튜브나 뭐 다른 웹서핑상에서 이걸 해봤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마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여기에 안드로이드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 방법은 제가 예전에 디스플레이가 고장난 갤럭시 핸드폰으로 덱스 태블릿을 만들었던 그 방법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만든 것처럼 뒷판은 폴리카보네이트 투명판으로 만들고 측면은 3D 펜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뭐 아마도 이번에 만들면 아이패드 베놈 에디션이 되는 거겠죠. 네, 이제 여기에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보드가 들어가고, 이제 이 아이패드를 안드로이드로 만들어 줄 것은 오드로이드 N2L이라는 싱글보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방열판 그리고 USB 포트가 너무 높아서 이것들은 제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놓을 것이기 때문에 이 HDMI 정도 높이로 낮출 것입니다. 하부에 있는 이런 부품 때문에 뭐 전체적인 높이는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 기본적인 부품들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제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작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치가 과연 되느냐, 이게 가장 문제인데, 터치가 안 되면 태블릿 만들 의미가 없죠. 이게 가장 흔히 쓰이는 터치 컨트롤러입니다. 네, 여기 이 커넥터, 연결 커넥터의 핀 수는 6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보시면 1번이 RST인데, 이 아이패드의 커넥터 1번이 SCL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대로 연결을 하면 안 되고, 핀수가 6개인 거는 맞지만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맞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달라서 이것을 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커넥터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접 납땜을 하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커넥터를 통해서 번호 순서를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 RST, 그게 여기 이 접점이고, 이 접점대로 납땜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걸 납땜을 해서 터치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이어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 연결을 하고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뭔가 부피가 커진 것 같은데 이게 뒷판에 다 부착이 될 수 있을지 그것도 또 걱정이네요. 아마 켜지는 거는 문제가 없을 텐데. 네, 켜졌는데 이게 뭐야? 터치 방향이 반대네요.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회전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드로이드 세팅에서 180도를 돌려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네, 보시면 전원 버튼 눌러지고 네, 이쪽에서 터치가 됩니다. 이 터치도 같이 돌아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디스플레이 자체를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스크린이 이 정도 안 맞기 때문에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플레이의 이 부분을 터치하면 실제 터치되는 건 여기이기 때문에 터치 정확도가 이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디스플레이를 좀 내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스피커 좀 떼서 여기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해서 디스플레이를 살짝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내리면 아마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지난번에 제가 7인치 게임기 만들 때 그 영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USB 단자 그리고 충전 단자 이런 단자들을 제거해 줄 차례입니다. 네, 가장 좋은 것은 이 납땜들을 다 제거하고 떼어내는 것인데, 전원 어댑터 잭의 경우에는 납을 제거해서 떼내는 게 쉽지만 USB 포트의 경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칩 저항을 피해서 그냥 절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드로이드 N2L 보드를 장착을 할 차례인데, 이 정도 놓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데 너무 높아서 두께가 이 HDMI 높이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HDMI 높이보다 훨씬 더 높아서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효과는 거의 없겠지만 이 작은 걸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여기 하나 빠졌네요. 이 배터리 잔량 표시기도 자리가 이쪽에 많이 남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은 국내에서만 파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알리익스프레스 같은데 안 파는 제품이라서 해외에 계신 분들은 구매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 덱스 태블릿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폴리카보네이트 판을 얹고 이것을 3D 펜으로 옆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는 지금 1분 내외로 이 편집 작업이 나왔을 텐데, 와, 저는 지금 3시간째입니다. 이게 해도 끝이 안 나네요.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아주 매끄럽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5-6시간을 할 정도 여유는 없기 때문에, 네,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덱스탭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베놈 에디션이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베놈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매끄럽진 않지만 그래도 지난번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몇 분 정도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이패드로이드.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아이패드로이드. 지난번에 덱스 태블릿을 만들던 그런 방식과 마찬가지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뭐 그때보다는 그래도 좀 더 보기는 좋죠. 지난번에는 너무 울퉁불퉁해서 어떤 분이 베놈 에디션이라는 제목도 지어 주셨는데, 네, 이렇게 만들었고, 상단에는 뭐 전원 스위치, SD 카드 슬롯과 통풍구, 그리고 스피커, 네, C타입 충전 단자, 그리고 USB 포트 하나, 네, 그리고 이 버튼이 하나는 디스플레이 전원 스위치고 나머지는 AD 보드 컨트롤러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보통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반적인 컨트롤러 보드에서는 어떤 거를 먼저 누르느냐에 따라서 볼륨 아니면 밝기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눌러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먼저 테스트를 해봤어야 되는데 아마도 메뉴에 들어가서 조절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난번에 비해서 뒷면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좀 깔끔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뒷면은 많이 깔끔하게 장식을 해놔도 될 것 같은, 네, 그런 모양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네, 하드커널 로고가 깨져서 나오네요. 보통 OS들은 세로형 디스플레이에 맞게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안드로이드부터는 제대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부팅이 됐습니다. 자, 터치. 아, 네, 터치 잘 되죠. 이 터치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네, 잘 됩니다. 이 오드로이드 N2에 대해서는 뭐 오드로이드 N2 자체를 리뷰를 제가 또 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이 안드로이드 게임기, 뭐 이것까지 해서 오드로이드 N2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아마 다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네, 작동 시에 뒷면을 한번 또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배터리 표시, 충전을 제가 할 여유가 없어서 두 칸으로 나오네요. 네, 불을 잠깐 꺼보면, 네, 화려하죠. 뒷면 마치 조립식 PC와 같은. 네, 아이패드 5의 긱벤치 점수 궁금한데, 네, 543에 1016. 이야, 정말 싱글코어가 장난이 아니네요. 자, 이 아이패드 5의 액정을 가진 짝퉁 아이패드로이드의 긱벤치 점수 얼마나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네, 쿨링팬 돌아가는 소리가 생각보다 크네요. 어디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못 쓰겠습니다. 네, 벤치마크 돌려보겠습니다. 아, 네, 결과가 예상치도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오드로이드 N2L 리뷰할 때 한 테스트 결과는 284에 922점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624점이 나오는지. 싱글코어는 또 그때보다 훨씬 더 높아지고, 안드로이드로 바꿨는데 성능이 오히려 떨어졌네요. 네, 뭐 다른 기능들 뭐 다 잘 되니까, 네, 만족하고 써야죠 뭐. 네, 오늘 나왔던 장면이 그대로 나오네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네, 풀화면을 해도 이게 돌아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기기는 어쩔 수가 없죠. 자동 회전을 켜놔도 센서가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구매를 해놨던 USB가 하나 있는데, 이게 자이로 센서입니다. 이게 혹시나 될지, 왠지 드라이버 때문에 안 될 것 같긴 한데, 드라이버 문제로. 네,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또 카메라 모듈을 처음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1080p의 카메라. 근데 USB 카메라라서 좀 사용하는 거는 불편합니다. 뭐 이렇게 찍는 것도 그렇고, 네, 뭐 자작 태블릿으로서 뭐 이 정도면은 아주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뒷모습은 그래도 약간 매력적인, 뭔가 다 비쳐서, 뭐 자작이 뭐 원래 그렇죠. 뭐 돈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돈 주고 산 것만 못하죠. 그래도 이렇게 만드는 재미로 또 하는 것이 DIY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아이패드 액정을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별로지만 그래도 지난번보다 발전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물어보실 분들이 있겠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 액정도 활용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거 궁금하실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이패드 시리즈 5, 6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5 밑으로 1부터 5까지, 그리고 서피스 예전 1080p 모델, 뭐 그 액정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두 종류 아이패드와 서피스 디스플레이는 재활용이 되는데, 다른 태블릿들의 액정은 재활용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얼핏 봐서는 아이패드 같고, 뒷면을 돌려보면 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아니 저게 뭐지 하고 놀랄 수 있는 그런 제품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